네, 본 샤시는 표고 원목 재배 기술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원목 재배에 적합한 나무가 어떤 종류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표고 원목 재배를 위해서는 참나무류 6가지가 있는데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상수리나무, 굴참나무, 떡갈나무, 그리고 신갈나무, 간참나무, 졸참나무가 있습니다. 표고 원목 재배에 적합한 수종 6가지 중에서 주요한 표고 원목 재배용 수종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리나무, 신갈나무, 굴참나무가 있는데요. 흔히들 재배자분들이 상수리나무는 강참나무라고 하시고 신갈나무는 물참나무, 그리고 굴참나무는 나무의 겉껍질 때문에 굴피나무라고 많이 흔히들 부르십니다. 상수리나무의 원목 재배용으로서 상수리나무의 특징 중에 하나는 원목 내부의 건조가 빠릅니다. 따라서 표고 재배 시에 지속적인 수분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고요. 단점으로는 상수리나무는 굉장히 병해충에 약합니다. 따라서 표고 원목 재배로 선택하실 때에는 좀 더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한 수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상수리나무를 선택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몇 차례 표고 원목 재배를 많이 해보셨던 숙련자에게 적합한 수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갈나무인데요. 신갈나무는 원목 내부에 건조가 늦습니다. 그만큼 살수라든지 살수 조건이 이제 빈번하게 발생되지는 않는데요. 단지 단점이라고 한다면은 신갈나무의 표고균을 접종해서 표고를 생산했을 때 일시적으로 대량 발생을 하기 때문에 표고의 품질이 약간 떨어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단기간에 빨리 조기에 표고 생산을 원하시는 초심자들에게는 신갈나무가 적합하다고 권장해 드립니다. 굴참나무 같은 경우에는 수피가 아무래도 굉장히 두껍기 때문에 건조가 아주 느립니다. 따라서 별도의 관리가 필요하고, 겉껍질이 두꺼운 만큼 해균에 강해서 오픈된 노지 재배에 적합한 수종이 되겠습니다. 네, 수종별로 언제 벌채를 하느냐도 표고 원목 재배에 굉장히 중요한 조건이 되겠는데요. 표고 원목 재배의 인기 수종 중에 하나인 상수리나무 같은 경우에는 여름철 장마가 되기 전에 가능한 균사가 많이 퍼질 수 있도록 조기에 접종을 하시고, 그다음에 벌채 시기도 그에 앞서서 11월 상순부터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신갈나무도 마찬가지로 11월 상순부터 벌채를 하셔야 되는데요. 신갈나무 같은 경우에는 장마 전에 그러니까 신갈나무 원목 자체에 새로운 싹이 발화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기에 벌채를 하셔야 되는 조리사항이 있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원목 재배 순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적합한 수종을 선택하시고 원목을 벌채를 하시고 적당한 크기로 토막을 치셔서 이제 보관을 하셔야 되는데요. 원목을 보관하실 때에는 생목 현상이라고 하는 표고 재배에 적합하지 않은 현상을 방지해야 됩니다. 생목 현상이라고 말씀드리면 벌채하신 원목이 건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러니까 살아있는 나무 상태가 유지가 됨으로써 거기에 작은 싹들이 생기는 현상을 말하는데요. 표고 원목 재배를 위해서 표고 원목에 표고균이 안정적으로 자라기 위해서는 중간중간에 그런 새싹들이 방해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목을 벌채하시고 난 다음에는 일정 기간 동안 건조시키는 단계가 반드시 꼭 필요합니다. 물론 너무 건조시키게 되면은 표고균이 접종 후에도 자랄 수가 없기 때문에
너무 살아있는 물은 상태도 부적절하고 너무 건조된 상태도 부적절하기 때문에 정말 표고균이 잘 자랄 수 있는 알맞은 재배 조건을 갖추셔서 표고균을 원목에 접종시켜셔야 됩니다. 표고 원목을 이제 건조시키고 나시면 표고균의 종균을 구비를 하셔가지고 본격적으로 접종을 하셔야 되는데요. 반드시 종균을 구입하실 때에는 품종이 등록된 종균을 구매를 하셔야 되고, 안정적인 종균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등록된 종균 배양소와 산림종합중앙회를 통해서 구매하시면 됩니다. 종균 배양소는 아무래도 균이 배송되는 기간 동안에 오염될 수 있기 때문에 5차 시에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린 전국에 있는 종균협회의 종균 배양소가 재배자분들의 가장 근거리에 있는 종균 배양소를 선택하셔가지고 공급하시면 더 수월한 종균 준비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요즘 원목 재배를 위한 종균들은 성형 종균으로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그림에서 보시면 두 번째 그림이 되겠습니다. 약간 이렇게 손가락처럼, 그러니까 손가락 한 마디 정도의 크기인 성형 종균들을 구비를 하셔가지고 이제 세 번째 그림이나 네 번째 그림처럼 수월하게 종균을 접종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다음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번째 원목 재배 순서인데요. 종균을 접종하기 위한 적절한 시기는 국내 환경 조건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중부지방에는 3월 중순에서 하순, 남부지방은 아무래도 중부지방보다는 따뜻하니까 3월 초순에서 중순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접종하기 위해서 표고 원목 재배를 드릴로 이렇게 구멍을 뚫는 작업을 천공 작업이라고 하는데요. 천공 작업은 종균을 접종하는 당일날 원목을 구멍을 뚫으셔야지 접종하는 시간이 이제 길다고 하셔가지고 미리 접종하기 전날에 미리 뚫게 되면은 뚫어진 구멍 내의 수분이 빠져나가는 현상 때문에 종균이 접종이 되더라도 이렇게 넓게 안정적으로 자라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천공 작업, 즉 원목에 구멍을 뚫으시는 작업은 접종하시는 당일날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고, 구멍을 뚫으실 때는 적당한 크기는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1.2m 크기의 원목을 기준으로 했을 때 10에서 15cm 간격으로 구멍을 뚫어 주셔야 됩니다. 이 구멍을 너무 이렇게 조밀하게 뚫거나 너무 넓게 뚫으셔도 표고균이 안정적으로 자라는 데는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많은 버섯을 발생하기 위해서 구멍의 간격을 굉장히 조밀하게 해서 뚫으시는 재배자분들이 많은데, 그렇게 되면 표고균이 이렇게 먹을 수 있는 나무의 영양분이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에 차후에 생산되는 버섯의 크기가 굉장히 작은 그런 현상을 보이게 됩니다. 따라서 초반에 이제 약간 이제 의욕적으로 하고자 하셔서 조밀하게 뚫으시는 것보다는 권장해드리는 안정적인 접종 크기에 따라서 이제 구멍을 뚫으시면 좀 더 이제 성공적인 표고 재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표고 종균에 접종할 때 유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손가락처럼 생긴 성형 종균을 가끔씩 외부에 장기간 방치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성형 종균 또한 종균의 일종이기 때문에 더 쉽게 말씀드리면 씨앗이기 때문에 씨앗을 외부에 오염된 어떤 환경 조건에 장시간 방치하게 되면은 그만큼 오염될 확률이 높아지니까 장시간 방치하는 건 금지하고요. 그리고 성형 종균을 구멍 내에 투입하시면 그 위에는 반드시 스티로폼 마개로 이제 막으셔가지고 수분을 유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스티로폼을 마개를 이제 그 막으실 때 그 원목의 표면과 수평을 유지하도록 하셔 가지고 이제 원활하게 오염균도 방지하고 수분도 그만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취하셔야 됩니다. 가끔 이제 문의사항이 있는데요. 원목 재배 접종 당일에 수분을 유지하기 위해서 물을 뿌려도 되느냐라는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이제 환경 조건에 따라서 너무 건조한 상황이면 접종 당일에도 물을 뿌리셔도 가능합니다. 네, 다음은 이제 임시 눕히기가 되겠는데요. 표고 원목에 표고균을 접종을 하시고 나면 잠시 동안 이제 원목을 눕히는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종균을 접종한 후부터 5월 초순이나 중순까지 그 원목을 이제 임시적으로 눕혀서 그 접종된 원목의 보온과 보습을 하기 위해서 눕히는데요. 눕히는 방법은 지금 그림을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일반적으로 이제 원목을 쌓는, 그러니까 일반적인 방법이 되겠고, 특별한 방법은 없습니다. 단지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접종된 원목의 보습과, 그리고 너무 그 보습을 위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까만색 차각막을 두르셔가지고 너무 수분이 날아가지 않도록 유지하셔야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이 이유는 임시적으로 원목을 눕히게 되면은 저희가 접종한 표고균이 안정적으로 자랄 수 있는 시간을 주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순서인 만큼 이렇게 막 너무 많이 이동을 한다든지 어떤 다른 외부의 자극이 들어오게 되면 그만큼 표고균이 처음 자랄 때 불안정하게 자라게 돼서 차후에 버섯 발생에도 영향을 미치니까 반드시 안정적인 임시 눕히기 방법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본 눕히기입니다. 임시적으로 눕히기가 끝나게 되면은 본격적으로 표고균들이 원목에 이제 자라기 시작하는데요. 이 자라고 있는 원목들을 이제 차곡차곡 버섯 생산을 위해서 눕히는 본격적인 방법을 시도하셔야 됩니다. 시기는 임시 눕히기가 끝나는 5월 초 중순에서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본 눕히기 하는 장소는 반드시 통풍이 잘 되는 곳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 개의 원목을 일시적으로 장기간 쌓기 때문에 바람이 잘 도는 통풍한 곳이 아니면은 외부에 이제 오염균이 침투했을 때 집단적으로 원목에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통풍이 양호하면서도 또 수분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 차각막 설치를 하셔야 되는데요. 차각막이라고 하면은 원목 재배 하우스에 직사광선이 들지 않게끔 까만 차각막을 설치하셔가지고 이제 원목이 직접적으로 햇빛을 받아서 건조되는 일을 예방하셔야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본 눕히기의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갑옷 쌓기하고 우물정자 쌓기입니다. 갑옷 쌓기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장군의 갑옷처럼 생긴 모양이라고 해서 갑옷 쌓기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우물정자는 한자의 우물정자처럼 생겨서 우물정자 쌓기라고 불립니다. 현재까지는 우리나라의 적합한 본 눕히기 방법은 갑옷 쌓기로 알려져 있고요. 때때로 이제 일부 지역에서는 우물정자 쌓기를 시도하시는 곳도 있습니다. 그거는 반드시 갑옷 쌓기를 권장해드리는 건 아니고, 지금 설치되어 있는 재배 환경의 조건에 따라서 이제 쌓기 방법은 달리할 수 있으니까 이제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갑옷 쌓기든 우물정자 쌓기든 가장 중요한 거는 본 눕히기에서 직사광선과 고온 다습한 환경 조절을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시고요. 이 단계는 해균이 오염에 굉장히 많이 노출되어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해균 방제를 위해서 철저한 환경 관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표고균이 이제 본격적으로 원목에 다 이제 잘 자라게 되면 지금 동그라미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원목의 가장 이제 단면, 그러니까 그 벌채하고 난 가장 끝에 있는 단면에 저렇게 하얗게 표고균이 꽃처럼 피어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재배자분들이 본인의 이제 재배사에 하얀 표고 꽃이 폈다고 저한테 많이 말씀해 주시는데요. 그만큼 이제 표고를 사랑하시는 분들의 이제 마음으로 보면은 표고균이 이렇게 꽃처럼 이렇게 하얗게 피어난다고 표현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원목을 눕히는 방법이 끝나고 나면은 본격적으로 버섯 생산을 위해서 그 원목을 세우는 작업이 필요하게 됩니다. 세우는 방법에 이제 가장 유용하게 세우는 방법 중 하나는 원목을 이렇게 깍지를 끼우듯이 마주보면서 세우는 방법이 가장 용이하게 지금 널리 알려져 있는데요. 그 버섯 세우기 하는 그 시기는 국내 환경의 조건에 따라서 그리고 또 표고 그 품종에 따라서 다르게 됩니다. 이제 제일 그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언제 버섯을 생산하느냐이기 때문에 버섯의 품종의 특징에 따라서 본 세우기 하는 시기가 달라지게 됩니다. 저희가 5차 시에도 이제 소개해드릴 버섯 품종의 특성별로 그 원목에 세우는 그 시기가 달라지는데요. 고온성 품종 같은 경우에는 본 눕히기를 한 다음 해에 4월 이후에 이제 본 세우기가 시작되고요. 중온성 품종 같은 경우에는 7월 이후, 그다음에 저온성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초가을에 버섯이 발생하기 때문에 9월 이후에 그러니까 원목을 세우시는 작업을 통해서 버섯을 수확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본 세우기, 그러니까 원목을 손가락 깍지처럼 세우고 나서 버섯 발생을 하셔야 되는데, 버섯 발생을 위해서는 많이 알려진 것처럼 표고 생산을 위해서는 원목의 외부 환경 충격 작업을 하셔야 되는데요. 가장 자연 환경과 비슷한 충격 방법은 비가 오는 환경 조건 혹은 뭐 번개가 치는 환경 조건을 비슷하게 하는 게 가장 관건인데,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많은 분들이 이제 버섯 발생을 자연 현상처럼 비슷하게 하기 위해서 물 뿌리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물을 뿌리는 작업뿐만 아니라 비바람에 나무가 쓰러지듯이 그 표고 원목을 이제 인위적으로 이렇게 눕혀서 이렇게 눕히는 거죠. 이제 자연스럽게 눕힌 다음에 다시 한번 또 세우고, 그리고 뒤집어서도 세우고, 또 반대로 또 거꾸로도 세우고, 이런 방법을 취하셔가지고 물을 주시고 다시 이제 원상 복귀 시켜서 마주보기 방식으로 원목을 세우게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한 달이나 2달 사이 안에 이제 표고가 발생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으실 겁니다. 표고 발생할 때 또 재미있는 현상이 이제 표고 버섯이 굉장히 크면 클수록 고가로 이제 팔릴 거라는 어떤 이제 기대를 많이 하셔가지고 표고가 이렇게 생기고 나서 오랜 기간 동안 약간 방치해 두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요즘에 약간의 이제 판매하는 어떤 경매하시는 분들의 기준에 따르면 표고버섯의 갓이 모두 막 100% 벌어져가지고 평평하게 만들어진 버섯보다는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갓이 한 60% 정도 그러니까 덜 벌어진 버섯이 더 고가로 팔린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아무래도 유통기간 동안 표고의 갓이 다 벌어지게 되면은 그만큼 버섯이 마르는 현상이 되기 때문에 소비자가 구매할 때에는 그 버섯이 이미 말라 있는 상황이 되게 됩니다. 따라서 도매로 이제 판매를 하실 때는 갓이 덜 벌어진 상태의 갓을 이제 수확하시는 게 좀 더 경제적으로 이제
좋은 그 성과를 거두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제 5차시에서 저희가 설명을 드릴 텐데요. 풀고 품종을 선택할 때 언제 버섯이 발생하느냐, 그리고 어떤 재배 환경 조건에 적합한 품종인가를 잘 고려하셔야 될 이유가,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똑같은 재배사에서 똑같은 환경 조건에서 표고를 길렀음에도 불구하고 그 첫 번째 있는 이제 나무 줄, 그 원목 재배 줄에는 버섯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그 뒤에 있는 원목 같은 경우에는 그 버섯이 거의 나오지 않는 현상이 있는데요. 그만큼 어떤 품종을 선택하고 어떤 재배 환경 조건을 유지하느냐에 따라서 버섯 생산의 그 품질이 굉장히 좌우되기 때문에 초기에 그 원목 재배에 관련된 그 공부를 많이 하셔가지고 품종과 적합한 환경을 선택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